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지난번에 미뤄둔 질문을 정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갈리오는 무슨 근거로 지금이 5단계 후반부라고 진단한 걸까?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보시는 데이터 중 일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달리오의 단계 이론에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2021년 책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나온 6단계 모델입니다. 한 국가의 내부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했다가 쇠퇴하는지를 설명하는 틀입니다. 1단계는 새로운 질서의 태동, 2단계는 자원과 제도가 정비되는 시기, 3단계는 평화와 번영의 정점, 4단계는 과잉과 사치, 사회적 격차가 쌓이는 단계, 5단계는 재정 악화와 내부 갈등이 동시에 폭발 직전에 다다르는 단계, 6단계는 실제 붕괴, 내전, 혁명 또는 체제 전환입니다. 갈리오는 이 사이클이 평균 약 80년 정도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2025년에 나온 책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부채 사이클을 9단계로 더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첫 번째 프레임이 건강검진표라면 두 번째 프레임은 그 안에서 심장만 따로 본 정밀검사지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첫 번째 프레임, 즉 6단계 모델 속의 5단계입니다. 갈리오는 5단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강한 내부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 조금 추상적이죠? 갈리오는 이 5단계를 6가지 핵심 징후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징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난 정부 부채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야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구조에 들어선 상태, 즉 토와 가치 하락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지점입니다. 미국의 현재는 어떨까요? 2026년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GDP 대비로는 약 120%를 웃돕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년 이자만 갚는 데 드는 돈이 국방 예산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갈리오는 다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을 더 찍을 것인가 아니면 부채 위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미국이 마주한 선택은 이 둘 중 하나뿐이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치관의 분열입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보유한 부가 하위 50% 전체가 가진 부보다 많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5년 9월에서 10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5%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이나 모의 사건은 21건, 2016년 이전 25년 동안 같은 사건이 단 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갈리오가 5단계 후반부에 가장 결정적 지표로 꼽는 부분입니다. 세계의 큰 돈이 달러를 떠나서 진짜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서 진짜 자산이라는 건 결국 금입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은 약 1037톤, 1967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2025년에도 추가로 863톤을 더 사들였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5년에만 102톤을 추가 매입해 보유량을 550톤까지 늘렸고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15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세계의 큰 돈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5년 말 기준 금 보유량이 104.4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한국은행이 이 양을 마지막으로 사들인 게 2013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13년째 단 1톤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중앙은행 중 한국의 금 보유량 순위는 39위, 한국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합니다. 세계 9위 규모의 외환 보유국이라는 유산과 비교하면 이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13년 동안 부지런히 금을 사모으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 부분은 결국 개인이 챙겨야 한다. 지난 영상에서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간 충돌입니다. 하나의 지배국이 이끄는 평화로운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강대국이 충돌하는 질서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세 전쟁,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2026년 2월 다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사실상 끝났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큰 외부 충격의 누적입니다. 지난 5년 사이 미국과 세계가 겪은 충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붕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분쟁들, 관세 전쟁, 이 충격들이 한꺼번에 누적된 상태에서 미국의 재정과 정치 시스템이 그 부담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입니다. 이게 5단계 후반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분쟁 해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단계입니다. 법, 제도, 의회, 사법부 같은 국가의 기본 분쟁 해결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달리오는 5단계가 6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다가섰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달리오가 결정적 발언을 남깁니다. 2026년 1월 26일 달리오는 X에 긴 에세이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돈, 내전과 국제전쟁,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그 너머.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화약고와 같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달리오 본인이 지난 수년간 가장 강한 어조로 미국 상황을 진단한 발언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 격화. 둘째, 시민이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현실. 달리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이 충돌 과정에서 죽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다음 단계, 즉 더 폭력적인 내전 단계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여기에 그는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50번이 넘는 내전과 혁명을 연구한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지표는 단 하나다. 파산한 정부 재정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달리오가 5단계 후반부라고 진단한 핵심 근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6가지 징후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째,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 부채. 둘째,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치관의 분열. 셋째,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 약화와 금으로의 자금 이동. 넷째, 강대국 간 충돌과 규칙 기반 질서의 붕괴. 다섯째, 외부 충격의 누적. 여섯째, 분쟁 해결 시스템의 기능 약화. 이 6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달리오의 진단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모두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부채 38조 달러,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사상 최대치,
한국은행 13년째 금 매입 0. 정치적 동기, 폭력 10배 증가. 강대국 간 무역, 기술, 자본전쟁의 동시 진행. 이건 누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관찰되고 보고된 현실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리오 본인도 현재 해당 단계라고 해서 6단계로 가는 게 정해진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시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시 4단계나 3단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5단계 후반부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약해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사실이 있다면 한국은행이 13년째 금을 사지 않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건 위험 신호라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우리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일은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